요즘 그 트럼프 관세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황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께 좀 편안함을 드리고 싶은데요. 뼛속 깊이까지 저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요. 뭐 잠깐 휘청휘청 할 수 있더라도 뭐 그게 뭐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 준비한 내용 가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들어가도록 하죠. 주식 세뇌 탈출이란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서 보시자고요. 이런 기사가 하나 좀 들어왔습니다. 3년간 1조 원이 넘는 3년간 1조 원이 넘는 상장사 횡령 배임 범죄 발생. 작년만 4,025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파인데요. 이제 출처는 아시아경제고요. 이 사파 참 잘 그렸습니다. 그죠? 이분이 저기 회장 대주주고요. 여기 이제 막 발발발 막 떨면서 아주 안타깝게 아우 그냥 간절하게 막 그냥 살려달라고 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 참 잘 그렸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대주주, 최대주주 회장들이. 자, 여기 뭐라 쓰냐면요. 횡령배임 공시 기업 가운데 16개가 거래 정지고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순서가 상장 폐지되는 순서가 대개 이렇습니다. 그리고 횡령배임의 상패까지 소액주주 눈물, 횡령배임. 우리나라 그 기존에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회사가요. 약 한 2,800개 종목인데요. 싹 뒤지면요. 다 횡령배임이다라고 보면 돼요. 안 그런 게 어딨겠어요. 그죠? 그리고 몇 천억대 횡령 발생을 해도 최대 처벌 기준은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몇 천억, 막 3천억, 4천억을 자기가 해먹고 처벌 기준 300억. 그거 할만하겠죠, 그죠? 어쨌든 2009년이면요 이명박 정부 2년 차입니다. 이때 이후에 양형 기준은 제자리 걸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현 정부까지 이게 이제 바뀌지 않는다. 예, 그래요. 요즘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사법 카르텔. 저는 금융 카르텔과 싸우고 있다. 자, 그러면 주 내용이 뭐냐? 자, 여기 이제 주권 매매 거래 정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횡령 배임이 딱 떨어지면 한국거래소는 우선 이렇게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거래 정지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권 매매 거래 정지라고 그러는데 여기 뭐라고 쓰냐면요. 일반 투자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거래소의 공시는 뭐예요? 거래 정지다. 뭐라고요? 거래 정지. 예, 거래 정지. 이렇게 이제 그 횡령 배임으로 거래 정지될 때 대개 보면요. 대주주 지분은 20% 이하가 거의 90%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업 경영진이 고소 고발 또는 검찰의 공소 제기로 횡령 및 배임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종목의 거래는 곧바로 어떻게 중단되고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어디서? 한국거래소 대주주는 40여 개 증권회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체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식거래를 멈춰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업 내부를 향한 범죄 횡령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상장 폐지되는 순서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1일. 자, 아시아경제가 어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실을 통해서 전달받은 한국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횡령 및 배임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몇 개? 바로 29개사에 금액은 4,025억 원. 자, 유가증권은 뭐냐면요. 코스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각각 1,481억 원, 2,303억 원, 241억 원의 횡령 및 배임이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박스를 쳤습니다. 29개 상장사 가운데 몇 개? 무려 16개는 현재 어떻게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그 이유는 상장 폐지. 그 이후로는 상장 폐지가 되겠죠. 가슴 앓이만 하는 겁니다. 자,
이 화면 잠깐 거꾸로 돌려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키득키득 웃으면서 몇천 원 해먹고 뭐 어쨌든 예, 이거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느냐? 횡령 및 배임으로 거래 정지된 상장사의 끝은 어떻다? 좋지 않다. 그래서 여기 뭐라 써있냐면 심각한 경우 횡령 및 배임에 연루된 해당 종목은 실질심사 끝에 상장 폐지될 수 있다. 거의 뭐 100% 상장 폐지죠. 그래서 한순간에 소액주주의 돈이 날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주지분 20% 이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안정성 지표 보셔야 됩니다. 영업이익 보셔야 됩니다. 부채비율 보셔야 됩니다. 유불 보셔야 됩니다. BPS, 예, 청산가치 대비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작년 2월 달 24년 한 해 끝까지 저는 금융 카르텔과 싸웠다. 예. 끝까지 얘기했죠.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뭐 가끔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은 뭐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야, 좀 되게 센데, 센 게 아니라 걔네들이 더 세요. 예, 걔네들이 더 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체 거래소는 왜 만든지. 1956년 이후 끝까지 독점을 유지해 왔던 한국거래소 독점이 깨지다. 이거 봐요. 그 경제부 기자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런 대체 거래소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증권회사죠. 거래만 가능한 거니까. 자체 상장 안 돼, 자체 청산 안 돼.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자, 그러니까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22년부터 23년, 22년에서 23년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몇 개, 43개 가운데, 기업 가운데 9개 기업은 현재 상장 폐지된 상태고,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자였던 TLI라고 들어봤죠? 피해 엄청 입으셨죠. TLI는 23년 3월 창업주 김달수 전 대표의 이름도요. 나는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김달수 전 대표의 배임 혐의로 인해서 거래 정지됐다. 이후 이 회사는 어떻게 됐다? 이 신청서 제출하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지난해 11월 결국 상장 폐지됐다. 이게 자 다시 얘기해. 이건 순서예요. 순서.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뭐 종목 제시하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 훌륭하신 전문가님들 아무거나 그냥 막 이야기하면 안 되죠. 자,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제가 많이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2년간 건들지 마시라고. 근데 신규 상장 종목들 막 많이 했잖아요. 그죠? 뭐, 그죠? 파도, 뭐, 삐야, 밀리의 소재 등등등. 예. 뭐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지나간 다음에 송수학 말이 맞구나 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열었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을 봅시다. 자, 미국의 경우 형벌 기준을 43단계로 나누는데요. 오케이. 횡령은 7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횡령 액수. 그 다음에 피해자 수, 이거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자, 범행 수법, 그 다음에 전과 유무 등을 고려해서 단계가 올라가는데 특히 금융업 종사자 등 특정 지역군에 따라서 강한 처벌을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원이 뭐 횡령 범죄를 저지르면 연방법상 특정 범죄로 분류돼서 몇 년, 최장 3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분 아시죠?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이 2009년도 650억 달러 규모의 금융사기 직원 연금 횡령 혐의로 징역 몇 년? 150년형을 받아서 옥중에서 죽었다 그거예요. 사망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1930년 이전, 1929년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1929년이 왜 미국에 대공황이 왔느냐?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글로벌 에브리싱 랠리에 대한민국만 안 갔어요. 안 갔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2,700, 오늘 이제 고점이 2,790,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자, 이거 봐요. 2,500,
2,500포인트가 아니고 지금은 4,800 최소 4,800에는 머물러 있어야 된다. 즉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소위 수익률이 거의 더블 상태에서 그냥 있어야 돼요. 물론 그 전에 차익 실현을 하셨겠지만 그렇게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왜 안 그랬느냐? 그래서 작년 24년 한 해 동안 이 자리에 서서 꼿꼿하게 팔딱팔딱 뛰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저고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실체를 밝히는 분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1930년 이전 29년에 왜 대공황이 왔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도 막 주가 조작하고요. 말도 안 되는 막 거래소에서 막 엉망진창이 됐었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그랬다가 사기도 많이 당하고 박살이 났죠.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의 이제 이런 형벌 기준, 금융과 관계된 이런 그 형벌을 상당히 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하느냐. 어쨌든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요. 개혁을 한 겁니다. 대혁명, 금융 대혁명을 미국에서 일으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초대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증권거래소 그 이사장을 바로 여러분들 아시는 전 케네디 대통령 미국 그 아버지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아버지였습니다. 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주가 조작하고 개인 투자들 돈 다 뺏어 먹는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일단 그러니까 증권거래소 이사장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전을 하던 사람이 뭐 증권거래소 이사장 하니까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뭔가 좀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혐의 인정. 이 사진은요, 이제 출처는 연합뉴스고요. 이 사진은 지난 7월 달에 영장 심사 마친 김상철 한컴 회장. 한글과 컴퓨터, 한컴위드 그분이에요, 그분. 아까 그 그림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 어제입니다. 어제 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어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임낙균 판사 심리로 열린 겁니다. 자본시장과 뭔가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이해가 안 가요.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라. 자, 이런 사건을 그래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다 이 얘기예요. 이분이. 그래서 검찰은 뭐라냐면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것도 특이하죠. 그래서 법정에서 구체적인 구형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 한컴 김 회장에 대해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이 있는데 이달 안에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거다. 그러면서 공판기를 한 번 더 속하게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에 대해서. 자, 그러나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기소가 안 된 수사 중 사안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늦춰달라면 안 된다. 그래서 재판을 신속히 맞춰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이거를 자꾸 짚고 넘어가는 건요. 한글과 컴퓨터나 이제 한컴위드나 우리 개인 투자들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회장, 그 대주주 이런 분들이 어떤 이런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요. 30년, 150년 이렇게 때려야 돼요. 그래야 허튼 짓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뭔 짓을 했느냐? 김상철이가. 자, 이런 거예요. 자, 2019년부터 20년 계열사 한컴위드의 주식 3억 원 상당을 15회에 걸쳐서 거래해가지고 1% 이상 보유 주식 변동 발생했는데 어디다? 금융위원회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불구속이에요. 자, 그러면 3억 원 상당의 15회에 걸치면 45억에서 50억을 해 드셨다. 근데 이게 합법이죠. 불법은 아니죠. 단지 이 친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지분이 1% 이상 보유 주식이 변동했으면 신고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친구가 별개로,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별개로 뭐를 했냐면 여기 이제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로 몇 억 9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고 뭔가 올바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앞으로 성장성,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이걸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휘청휘청 거릴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죠?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에 오해하지 마시고요. 뭐 한글과 컴퓨터나 한컴퓨터를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 얼른 빠져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 친구가 막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거는 뭐 이 회사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경찰은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 아로나와 토큰, 예, 그래요. 뭐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김 회장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글쎄요, 뭐 법원이 알아서 하겠죠. 증거인멸, 도주. 뭐 이런 사건의 증거인멸, 자, 있지 않나?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선고 위반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4일이래요. 그럼 4일이 지나서 어떻게 선고가 되고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컴미드와 한글과 컴퓨터. 모든 우리 2,800개 종목이 다 웃기지만, 예,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주지를 시켜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읽고 갈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다? 형벌 기준을 43단계로 나누는데, 횡령은 7단계부터 시작하고, 횡령 액수, 그러니까 횡령 배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 수, 범행 수법, 정가 유무 고려해서 단계가 올라가는데, 이런 짓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예, 은행원들 뭐 이거 보니까 30년, 그리고 이 친구 있죠? 예, 메이도프. 이 친구는 몇 년? 150년. 이렇게 형 때려버리고요. 이렇게 이제, 무슨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편취한 뭐 그런 어떤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100% 국고로 환수하겠죠. 그죠?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혹시 대통령이 된다라고 그러면요. 이런 거 다 잡아들여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다 돌려줄 것 같아요. 저는 다 돌려줍니다.